현 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조금 늦었는데 저희가 신년에 지나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조금 며칠 지나서 아마 방송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신년 소식도 한 꼭지 찍었고, 오늘은 이제 신년을 맞이하기까지 뭐 다 힘들었지만 이제 북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뭐 3대 뭐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해서 80일 전투를 통해서 이제 북이 2020년 한 해의 경제를 좀 정리하는 네, 그런 소식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북에서 이번에 네. 작년 새해를 맞으면서 네. 누구나 다 과거를 아름답게 보내서야 새로운 해도 또 아름답게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네, 네.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게 정말 이 세상에 없어질 만큼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만큼 힘들었어도 그게 있어서 또 오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단련되고 멋있는. 네. 그래서 2020년 그렇게 정말 지독하게 힘들었던 나날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더 단결된 힘, 전진되고 이런 더 멋진 힘, 더 튼튼히 다져진 이런 모습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화는 벅으로 전환시켰던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화를, 그 힘든 화를 우리가 어떻게 벅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는지 이것을 쫙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정리하는 걸 북에서는 총화한다고. 네, 네, 맞죠. 연간 청화를 한 거죠. 네. 연간 청화. 그래서 이제 지금 뽑아주신 네. 자료에 보면 수력발전 부문, 네. 화력발전 부문, 네. 화학공업 부문, 뭐 금속 부문, 그리고 또 그렇죠. 뭐 청년 단위에서 이제 네. 청년들이 정리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돼 있어요. 네. 먼저 수력발전 부문부터 한번 볼까요? 네. 수력발전소 하게 되면 우리가 네. 제일 많이 했던 게 수력발전소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제일 많이 전해드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북 하게 되면 가장 힘든 게 전기 사정이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해도 공장이 돌아가자고 해도 전기가 없어서 못했던 이런 힘든 상황에서 국가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로 어떡하나 우리 힘을 키워야 된다. 우리가 우리를 책임지게끔 하자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또 각 공장마다 자기 공장은 자기가 책임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단계별 해서 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우리 강계 청년, 뭐 장자간, 통천, 남강 발전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소개를 드렸죠. 그 발전소들이 이번에 성공돼가지고 80일 전투를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김관목 교수님하고 우리 유영호 맞아요. 대표님이 네. 하시는 거기서도 아마 많이 보여드렸고, 물길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로를 터널을 뚫는 거. 예. 그래서 키로수도 엄청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연희님 정리해 주셨듯이 이제 전력 생산 부문에 있어서 이제 석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아마 많이 노력하고 준비했던 게 이제 어느 정도 꽃을 피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쵸. 뭐 수풍 발전소, 뭐 대동강 발전소 쭉 나왔던 것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북이 변하고 있구나. 관심 있는 분들은 있는 그대로 20년, 30년 전에 북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변화해가는 모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수력 발전 외에도 이제 화력 발전 부분도 있어요. 뭐 이것도 전기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뭐 기술 규정대로 설비 관리하고, 뭐 이제 기술자들이 뭐 80일 전투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적으로 전기 부문에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화학공업 부문의 여러 단위들에서 80일 전투 목표를 완수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쵸. 이거는 조금 뭐 소개를 드릴까요? 네, 신의주 화학섬유공장. 네네. 거기서 80일 전투 기간에 그 정의 생산 과제를 넘쳐 수행했다고 합니다. 네. 신의주 공장, 이 공장이 참 유명한 것 같아요. 우리 그때도 뭐 신의주 공장에서 정의가 다 신의주에서 나오곤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떤 기술 창안을 해가지고 있는 노력 가지고 더 열심히 계획을 단수했다고 하고요. 또 평양 고무공장. 근데 이 모든 게 우리가 어디서 다른 나라에서 일전 후원을 받았다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다른 곳을 뭘 인입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있는 현실에서 좀 더 기술, 과학이 받침된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80일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던 기본 원인은 과학기술, 과학기술 있는 자재가 있는 조건에서 얼마나 더 과학기술 창조성을 발휘하는가에 따라서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말씀드렸으면 우리가 화학공업 하면 이제 석유 베이스인데, 이제 북은 탄소 하나라고 그래서 이제 석탄 베이스로, 그래서 뭐 옷감도 리승기 박사님이 만든 그 옷감이 이제 석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거고, 그래서 이제 화학공업 부문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화학 외에도 뭐 종이, 그다음에 뭐 염화비닐, 뭐 고무,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속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속 부문 여러 단위들의 80인 전투 목표도 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조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네. 금속광업 부분 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북에서 철 생산, 강철 생산 이런 데서 항해제철소, 예, 항해제철소 엄청 많이 네. 푸죠. 천리마지강연합기업소 이런 부분에서 엄청 석탄, 철 생산 네. 높은 목표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김책 제철 연합기업소 뭐 그다음에 은율광산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뭐 금속에 관련된 그 원자재들 뽑아내고 무산 광산 연합기업소 이건 홍강철님 고향인가봐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조금 생소한 이름 뭐 박토 콘베아 사업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금속 연합 기업소들 관한 것들을 또 정리가 돼 있고 또 청년 부문들을 특별히 따로 정리한 게 조금 있는데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청년들의 80일 전투 목표 달성 뭐 그래서 이제 쭉 정리된 게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공화국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뭐 수많은 청년들이 뭐 80일 전투 목표를 앞당겨 달성했다.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뭐랄까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미국도 많이 노령화를 많이 걱정하는데 북은 아직도 좀 출산율 같은 게 많이 있어서 네. 여기는 네. 청년이 두간 말이 별로 쉽지 않더라고요. 네. 청년 작업반, 청년 분저, 네. 청년 무슨 이런 게 없는데 북은 청년허, 청년 기관차, 청년 뭐 분저, 청년 네. 작업반, 청년 농장, 그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뭐 부럽다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북 그러면 이제 조금 이미지가 뭐 이렇게 발전이 더딘 이런 이미지인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건 청년 그러면은 그 어떤 뭐 이렇게 역동성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치고 나간다든지 이런 발전해 나가는 이런 것들에 청년 돌격대원, 뭐 청년들의 그렇죠. 어떤 단위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게 특이해요. 네. 남쪽에 왔을 때 참 놀랐던 게 한번 강연을 갔는데 60세 된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물어보니까 청년 어떤 책임자래요. 네. 청년들 모아서 그래서 실례인데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6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남쪽은 이게 뭐야 60 청춘 90안가 실현됐구나. 60의 청년이면 네. 어때요? 네. 우리는 45만 되게 되면 직청으로 넘고 청년이 아닌데 네네. 그래서 엄청 여기는 청년을 오랫동안 청년을 산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농촌 같은 지방에 가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건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집들도 다 비어 있고 서울에 우리가 부동산 얼마나 난리칩니까 집 네. 때문에. 그렇게 뺏어간 밑에 지하 땅 속에서 단칸방에서 거시원에서 이렇게 그런 집이라도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지방에는 농촌 가면 호흡변에 정말 넓은데 집들이 뚜덕뚜덕 있는데도 비어 있어요. 누구도 안 살아. 근데 우리 북은 그런 농촌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청년 분저, 청년 작업반 있고요. 청년 농장 따로 있고요. 청년들은 시집장가 간다 하게 되면 국가가 아예 결혼식상을 차려주고 막 이러거든요. 청년 제일, 청년 우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선입관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게 단순히 노령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계속 어른으로 남아 계신 거예요. 저도 곧 그렇게 될 거니까 뭐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60, 70, 80 되신 분들이 아직도 경제권을 쥐고 이게 청년들이라는 게 뭐 일을 해도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못 보는 거야, 이분들이. 그래서 계속 틀어지고 옛날 방식대로 이 움직이려고 하는 게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나이가 많이 됐으니까 뭐 20대, 30대, 40대한테 못 넘겨준다고 해도 당장 50대들도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갖기 좀 힘든 사회거든요. 왜냐하면 위에 60대, 70대, 80대 분들이 아직도 그러니까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분들은 그분들의 역할로서 계속 일을 하고 뭐 나이 들었다고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느 정도 결정하고 집행하고 또 다음 세대들이 어떤 책임지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게 다음 세대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그분들이 살아갈 건데 옛날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해둔 대로 틀을 사회를 이끌고 가려고 하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 80일 전투가 되게 뭐 그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뭐 어쨌든 성황리에 잘 마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북에 계시면서는 뭐 늘 전투 많이 하셨어요? 전투 속에 살았죠. 우리는 항상 그래요? 정말? 항상 전투예요. 그냥 뭐 70일 전투 끝나면 또 80일 전투, 100일 전투. 제일 오래 했던 게 제 기억 속에는 200일 전투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전투하게 되면 딴 거 없어요. 제가 직장을 다닌다 아니면 학교 학생이다 하게 되면 내가
내가 점수, 성적이 내가 4점이었다 하게 되면 이 100일 전투 기간에 나는 공부를 어떻게 좀 더 해가지고 100일 기간 동안 어떻게 단계를 해서 1단계 때는 뭐 뭘 어쩜 맞을 거다. 2단계 때는 어느 과목까지 어쩜 맞을 거다. 그래서 이 100일 전투 기간에 나는 어쩜 최우선생이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하는 거고 끝나면 100일 전투든 지금 80일 전투든 끝나면 청와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100점 맞을 것, 뭐 80점 맞을 거 했는데 못 맞으면 어떻게 해요? 허접한테 해야죠. 나는 이렇게 계획 세웠는데 끝내 내가 뭐 잘못해서 못했습니다. 예, 뭐 좀 더 분발해서 또 열심히 이걸 끝내겠으면 하겠습니다. 이거 비판해야죠. 아니 그러면 그 김책 거기 거기서 일하실 때는 그러면 옷 재단하시는 거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옷을 만들었잖아요. 옷을 만드는데 사람이 남쪽과 북쪽이라는 게 뭐냐면 남쪽은 기성복을 기본 입는 문화잖아요. 네, 그냥 사죠. 네. 그냥 사 입죠. 저도 사 입는 게 편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아무리 할 줄 알아도 제가 안 해요. 시간도 양보이 되고, 돈도 더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고. 이 옷도 사 입으신 거예요? 당연히 사 입. 맞춰 입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북은 맞춤복 문화란 말이에요. 맞춤복 문화이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 있는데 대학 교원들은 2년에 한 번씩 뭐 양복지나 옷감을 공급을 하잖아요. 공급을 하면 그걸 가지고 다 담당이 있으니까 내가 전문 담당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수 박사들 뭐 이런 선생들 오면 저는 몇 년을 그 사람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 뭐 오른쪽 팔이 왼쪽보다 0.5가 길어 얼마 다 알고 있거든요. 발은 뭐 다른 옷을 넣고 다 알기 때문에 난 이거 어떤 스타일로 해달라 하게 되면 딱 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 우리가 심이나 안에 안감이나 이런 것도 자신이 성격에 맞는 거를 우리가 맞춰서 이렇게 해주곤 하는데 옷을 만들 때 뭐 이렇게 공업용으로 이렇게 기성복 사 입을 때는 기계로 막 찍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맞춤복은 섬세하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북에 있는 저희 친구들이 제 양복점에 재범기가 근데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댓글도 그렇고 정말 70년대 옛날 때 쓰던 이런 발제복 이런 걸 아직도 쓰고 있다고 그래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가들은 동력 재범기, 전기 재범기를 안 씁니다. 맞춤복은 섬세해야 되고 속도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동력을 쨍쨍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발재범기가 맞춤복 섬세한 양복 할 때는 더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는 양복점에는 동력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던 것을 옷도 우리는 하나하나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 천에다가 뭐 깐띠 테프 두르는 걸 깐띠 친다고 하거든요. 그 깐띠도 사람이 손으로 쫙 돌리면 하던 것도 천을 물리면 자기가 쫙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자기가 창안해서 난 이번에 100일 전투 기간에 깐띠 저기를 만들어서 뭐 실천에 구현할 거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만들면 뭐 세계기술 창조하고 전시에 나가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의사잖아요. 네, 의사인데 의사면 의사 환자 치료에서 또 그걸 해야 돼요. 100일 전투 기간에 나는 정성 사업을 더 활발히 해서 환자들 어떻게 더 치료하겠고 어떻게 할 거다. 그리고 망진을 얼마큼 더 나갈 거고 내가 담당한 병원 가족들이 어떻게 나갈 거다. 이거 쫙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때 며칠 전투 때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남편이 이젠 9년 있다 나니까 다 기억 까먹었네요. 고양이 힘줄 있죠. 고양이 힘줄. 힘줄을 신경줄에다가 박는 게 있어요. 그 딱 박는 건데 저희 남편이 그 박는 기구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학계 쪽으로 나가서 막 발명하고 막 그랬거든요. 조금 했어요, 저희 남편이. 그런데 신경통 하게 되면 신경통에다 우리 침을 맞잖아요. 침 맞는데 침은 한 번 맞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양이 힘줄 넣게 되면 그게 움직이면서 계속 그 신경을 다쳐져서 계속 건강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 몸에 고양이 힘줄을 넣어요. 이식하는 거예요? 그 신경줄에다가. 그러면 거기 계속 신경을 다쳐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으쓱해 있던 생각이 납니다. 으쓱했던. 그래서 이 80일 전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열심히 조금 뭐 이렇게 생산력을 높이자 뭐 이런. 왜냐면 북에서 국가에서 항상 말을 해요. 이 100일 전투든 무슨 전투든 할 때마다 우리가 왜 8시간을 일해야 되냐.
우리는 4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인간의 그 생활을 즐겨야 되는데 왜 우리가 8시간 일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것을 빨리 기기가 만들게 하고 자동화 만들어서 사람이 일을 안 하게 해야 된다. 그런 세상을 만들자면 빨리 우리가 창의 거환하고 과학기술 발전시켜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전투 목적입니다. 나가서 땅 파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는 것을 기기가 자동화가 할 수 있게끔 바꿀 수 있겠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떤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동력 발전기 이용해서 자동 발전 죄송합니다. 그 뭐 미싱이라고 하는데 재봉틀. 그래서 동력 재봉틀 가지고 빨리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아니에요. 조금 이제 손으로. 저는 남자 양복이 전문이잖아요. 정말 섬세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고 또 처녀 총각인 경우에는 뭐 자체로 자기 뭐 직장에 바치는 이런 직장에서 하는 계획 말고 내 개인 계획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이번 100일 동안에 꼭 남자 만나서 시집 갈 거야. 그건 안 쓰겠지.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느 분이 올해는 자기 계획이 꼭 장가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개인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꼭 뭐 남자 하나 봐서 내가 시집을 갈 거야, 아니면 장가를 갈 거야. 이런 계획도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개인 계획이 오래 있으신가요? 저요? 저야 뭐. 그거 올라가는 거 말고 북에 가시는 거 말고. 북에 가는 거 말고. 말고는 없나 보다. 아니 저는요 딱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제가 아마 남쪽 사람들보다도 제가 더 많이 남쪽을 많이 다녔나 봐요. 다녔는데 하도 강연이나 행사 때문에 다니다 나니까 제주도나 뭐나 이런 데도 뭐 제주도 한 10번 남아갔어요. 그리고 딴 데도 많이 갔는데 정작 와서 보니까 생각하면 거기에 뭐가 있고 뭐 어디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갔다가 강연하고 행사하고 그냥 왔으니까 그 지역에 어떤 뭐 특별한 어떤 그 남는 거 있잖아요. 아무데나 뭐 서울 하게 되면 경복궁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에 추억이 없으시구나. 네네 추억이 없어요. 전 하나도 그냥 추억 남는 건 전라도만 가게 되면 마음이 놓여요. 왜냐면 전라도 가면 아무 음식이나 나와도 100% 마음이 있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그게 제일 전라도 간다 하게 되면 제일 기분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북에 간다 하게 되면 가기 전에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남쪽에 좀 남쪽을 좀 돌아보고 싶다라는 소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추억 쌓아서 또 이제 북에 가서 알려주셔야 되고. 맞아요. 여기 남쪽에서는 뭐 과메기하고 뭐 삼합 진짜 음식 되게 잘 드시고 그런 게 그립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북녘에 뭐 음식이라든지 제일 그리운 게 있으세요? 북의 음식은 당연히 먹어야 냉면이죠. 국수가 제일 맛있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만두는 제가 제일 잘 빚어요. 제가 딱 한 가지 음식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만두예요. 만두. 네, 그래서 만두 비슷해요 여기랑? 달라요? 다르죠. 조금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우리 평양에서 또 군만두를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명절 때면 온 가족이 앉아서 만두 빚어서 군만두 해 먹고. 그래서 저도 이따 음식 손님 오면 제가 만두 빚어서 뭐 하기도 하는데 빨리 평양 가서 가족이랑 만두 먹고 싶죠. 그러시구나. 또 신년이라고 연희 씨 뭐 바뀐 거 없나요, 여러분? 왜 그래? 말하지 마요. 빠마를 하셨답니다. 빠마를. 9년 만에 빠마를 한번 해봤어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9년 동안 왜 빠마를 안 하셨어요? 겨누리 없었죠. 한 4년 동안은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한 머리가 이만큼 길렀었어요. 빠마 하러 간다면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힘들고 뭐 감옥 갔다 나올 때까지는 머리가 이만큼 안 깎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이런 생활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커트만 좀 짧게 하신 거예요? 네, 커트만 하고 있었는데 올해 새해 맞으면서 유달은 새해일 거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올해는 유달은 새해일 거야. 연호하고는 좀 다름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제 몸가짐이나 뭐든 생각도 다 다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기 머리를 자른다거나 뭔가 변화가 일으킬 때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어서 마음다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남쪽에서 꼭 마지막 신년을 맞이하는 남쪽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구나. 남쪽 분들한테 눈에 남기는 마지막 나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더 이쁘게 좋은 모습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빠마한 새머리에 왜 그러세요? 참. 어떤 각오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2021년 새해도 중요합니다만 저희가 2020년을 정리하면서 어떤 기사가 하나 있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일심단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한 일심단결의 위력을 보여준 과시한 2020년이다. 돌이켜보면 2020년은 끔찍한 악몽, 죽음, 뭐 재난이 있었는데 이제 잘 이겨냈다는 글 같아요. 조금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죠. 아마 남쪽 분들도 가장 힘든 해가 올해가 아니었을까. 네, 지금도 힘들죠. 코로나 끝나서. 네. 가장 힘든 때인데 이 지금 상황은 남쪽이나 북분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러네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가 딱 슬픈 게 뭐냐면 뉴스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매일 보면 오늘 코로나 환자 뭐 20명 사망. 맞아요. 예, 사망자. 예, 사망자 20명도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너무 습관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 오늘 20명, 20명 죽었대. 이런 거예요. 근데 그 20명 중에 한 명은 내 가족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미주에 계시는 너빌란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코로나로 초기에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그거 보면서 내 옆에 누군가가 내 가족이 누군가가 이렇게 코로나로 목숨을 잃는다는 게 너무 얼마나 아픔이에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죽음의 해, 지독한 그런 해를 겪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모든 걸 깡그리 다 빼앗아 갔던 그런 무서운 해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돌이켜보는데 그 무서운 속에서도 그런 북은 어떤 모습이었냐. 이 삼중고 구석에서 진짜 투쟁의 해, 전진의 해, 희망의 해, 이런 뭐 단결의 해 이렇게 청적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어떤 뭐 악몽, 죽음, 재난의 해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투쟁, 전진, 단결의 해로 바꿨다. 그래서 북은 올해를 헌연일체를 극복한 일체를 극복한 단결의 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아까 뭐 재봉틀 얘기도 소소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자본주의라든지 경쟁 체제에 물론 좋은 점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 뭐 북의 사회주의가 좀 다르다고 해서 혹은 사회주의가 뭐 실패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 체제의 실패인가 아니면 우리가 또 지금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 그대로의 그 원래 자본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수정이 가하고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보험 제도라든지 뭐 무상급식이라든지 뭐 누진적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생각해 보면 공동체를 중시하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어떤 지금 우리가 북과 너무 대치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걸 좀 떠나서 보면 참 특이하구나. 뭐 이런 어떤 또 다른 어떤 체제 속에서 또 다른 대응 방식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미래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무조건 뭐 그게 옳거나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는 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으니까. 뭐 코로나 사태 지금 뭐 미국은 30만 이상 죽었다고 하는데 살 사람 살고 죽을 사람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현명하게 극복할 거냐 그러면 조금 개인으로 있지만 공동체라든지 연대라든지 같이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차원에서도 저는 이 북의 이모저모를 조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2020년 그리고 2021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유럽 같은 데나 미국 같은 데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도 이 코로나에서는 정말 모범적인 어떤 이미지로 정말 단결된 하나같이 뭉친 힘으로 정부와 인민이 똑같이 마음가짐으로 극복해냈던 아직은 힘들지만 그나마 그래도 그 희생을 적게 냈던 이런 모범 사례로 되고 있는데 그냥 편견 없이 너네 무슨 뭐 빨갱이 이런 편견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사람 대 사람 그냥 다른 하나의 어떤 어디라고 볼 때 북이 그렇게 이제 중국이든 뭐든 우리 남쪽이든 옆에 먹던 코로나들인데 구석에 끼어 있는 북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한 명도 없는 게 지금 15개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 민족이 들어가 있다는 게 우리가 똑같이 같이 자랑스러워할 궁지스러워할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고 그런 게 저는 가장 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명도 코로나가 없이 희생자를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게 기본인 거죠. 희생자가 없다는 거. 그리고 그 삼중거 중에 그 다음에는 수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해가 나서 맨 처음에 항해도 음파 쫙 물로 사람들 집을 싹 다 후렸을 때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랬죠. 인민들은 지금 당만 믿고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그 인민들의 믿음에 의해 살고 있다. 그 믿음에 보답하는 것만이 우리가 가장 중대한 일 중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냐 해가지고 단 하루라도 더 추운 데서 떨지 않게끔 빨리 그 사람들의 따뜻한 집을 만들어줘야 된다 해가지고 몇천 세대를 단번에 다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겠다 생각해 것보다 우리가 당했다고 생각해 보면 또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큰 물에 여기서 내 집이 떨어 내려갔는데 이 나라에서 내 집을 새 집을 한 달 만에 지어줬다 공짜로. 그 우린 어떨까 마음이 너무 고맙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했으면 될 것 같아요. 잘 믿지 못하지. 아마 또 북에 계신 분들은 이걸 너무 또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좀 이렇게 연희 씨처럼 나와봐야 이게 정말 다르다 이런 걸 느낄 텐데 우리 K방역도 대단한 게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를 우선하고 나 조금 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거를 좀 참아내는 것들이 결국은 공동체 그리고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이것이 어떤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내 일처럼 도와주는 이게 뭐 인류가 발전해온 인류가 다른 동물보다 뭐 우월하게 지금 뭐 이렇게 그 종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라고 또 많은 분들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도 생각해 보면 그런 단합된 힘만이 그 공동체의 어떤 그런 힘만이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내는데 우리가 너무 언제부턴가 이런 이기성 그러니까 합리성이라는 이름의 그 이기성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그런 걸 한번은 고민해 볼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네. 하는 게 남쪽 분들이 너무나도 아무래도 자본주의다 하니까 개인주의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남쪽 분이 그때 가장 놀라서 저한테 했던 말이 그때 남북 노동자 축전 때문에 갔을 때 김일성 경기장에서 부슬부슬 비가 오는데 남쪽 사람들이 앉을 의자에 북쪽 선수들이 먼저 앉아 있다가 남쪽 선수들이 들어오니까 그 자리를 내주고 자기네 자리 갔잖아요. 남쪽 선수들이 져주는 의자에 앉을까봐 자기네가 앉아 있다가 마른 의자에 앉히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시키고 말해서 표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려면 자식한테 야 내가 너 뭘 해줄게 이렇게 티를 안 내잖아요. 진심으로 자식이 잘 될 바라고 자식은 진심으로 부모님이 건강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약 하나 엄마 아버지한테 보약을 하나 싸주면서 엄마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엄마 나한테 얼마 줘 이런 게 자식이 마음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인간이라는 거는 정말 진심을 바칠 때 상대를 위해서 진심을 바칠 때 진짜 인간이라는 모습이 아닐까 삶의 보람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남쪽은 뭐 인플레다 그래가지고 뭐 돈 들고 있으면 바보라 그러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런 뉴스만 받으면 맨 부동산 뛰는 것만 지금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좀 허무해요. 우리가 사는 게 뭔가 우리가 진짜 뭐 이렇게 맨날 위인전에는 좋은 말만 써 있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2020년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본 그리고 이제 저희는 덧붙여서 이제 왈가왈부를 하고 있으니까 북은 이러이러하게 2020년을 이겨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미지도 몇 개 준비하셨네요. 보시면 뭐 조선의 힘, 뭐 단결, 일심단결.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가정 같은 그런 어머니 당 뭐 이런 저는 이런 말이 남쪽 사람들은 뭐 나쁘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 당이라고 한다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남쪽에도 당이 정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머니 당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진짜 내 어머니 당이라고 믿고 따를 만한 그런 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동체 의식 같은 건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개인주의 쪽으로 우리는 이제 철학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어서 그런데 또 돌이켜 보면 이게 사실은 또 연대하는 개인이거든요. 이제 그게 북은 좀 표현이 다를 뿐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어머니란 말, 북쪽 사람들 어머니 참 좋아하죠. 당도 어머니라고 그러고 저국도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 저국.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게 엄마가 아닙니까? 어머니. 그 엄마처럼 바라보이는 당, 이 내 나라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내 나라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궁지감 이렇게 바로 자기 엄마를 존경하는 마음처럼 그런 식으로 내 나라를 사랑할 수 있고 그런 당을 이 당의 어떤 정책 이런 거를 진짜 어머니가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당이나 국가나 인민들이 정말 이런 혈연 관계로 뭔가 주고받고 서로 위하고 이런 모습이 좀 엄히 좋겠습니다. 뭐 우리 인간의 본성이 꼭 이기적인 건 아닐 텐데 우리가
너무 그거를 뭐 디폴트라고 그러네, 기본으로 이제 놓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원래 자본주의도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얘기했을 때는 이제 뭐 귀족이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베푸는 게 아니라 각자 열심히 일하면 당당하게 뭔가 교환될 수 있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따뜻한 어머니 같은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